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의 스파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직업인 채타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조선시대에도 이런 스파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선의 안보를 책임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의 스파이, 채타민. 함께 떠나보시죠. 먼저 채타민이라는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채타민이라는 단어는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몸으로 탐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몸소 위험을 감수하며 적의 영역에 침투해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의미하죠. 오늘날의 스파이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당시에는 정보 수집을 위한 기술이나 장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채타민들은 목숨을 걸고 적진에 직접 들어가 정보를 얻어내야 했습니다. 특히 채타민은 세종대왕 시기에 많이 활약했습니다. 조선 초기 세종대왕은 북방의 여진족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진족들은 끊임없이 조선의 영토를 침범하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세종대왕은 채타민들을 통해 여진족의 동태를 파악하고 조선의 국경을 지키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채타민의 임무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것이었습니다. 실록에도 채타민들의 위험한 활동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는데요. 채타민들은 항상 적진 속에서 목숨을 걸고 활동해야 했습니다. 조선 세종 19년, 즉 1437년 6월에 있었던 기록을 보면 채타민들이 적에게 포획된 사건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여진족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며칠 동안 적의 영역에서 숨어 기다리다가 결국 발각되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채타민들은 적진 속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여진족에게 들켜서 생포되거나 심지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당시 북방 지역은 거친 자연환경과 야생동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채타민들에게는 큰 위협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채타민들은 항상 긴장 속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적의 지형과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적의 침략을 사전에 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보통 2~3명이 한 조를 이루어 임무를 수행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5에서 10명으로 구성된 조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채타민들은 잠입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낮에는 산이나 숲에 은신하며 어둠이 깔린 밤에만 움직이는 등 매우 힘들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여진과의 충돌이 극심했던 시기에는 강변의 기지마다 3명씩 채탐자를 배치했으며 이후에는 10인 2조로 규모를 확대하여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평안도 지역에만 540명의 채탐자가 있었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컸습니다. 여진족의 기습을 사전에 탐지하는 임무 또한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이들은 주기적으로 적의 영토에 침투하여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보통 한 번의 침투는 3에서 5일 동안 지속되었으며 그동안 적진에서 은밀히 잠복하면서 정보를 모았습니다. 이렇듯 채타민의 활동은 조선의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었지만 그만큼 위험한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채타민들의 운영 방침을 세심하게 관리했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실종자와 사망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김장 등 5명의 채타민들이 여진족의 근거지며 요새였던 오녀산성까지 잠입하는 데 성공했지만 정탐을 마친 후 적의 추격을 받아 대원 김옥로를 잃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채타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했을까요? 당시 채타민으로 선발된 사람들 중 가장 흔한 유형은 바로 현역병 출신의 정군이었습니다. 이들은 정규 군대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투 능력과 체력이 뛰어났고 이러한 조건이 채타민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조선은 여진족 출신의 사람들을 채타민으로 섭외하기도 했습니다. 여진족의 언어와 지리에 능통한 이들은 적의 움직임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더욱 효과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동족인 여진족의 문화와 습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진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채타민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는 세종대왕 시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활동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성종대왕 시기에 이르러 채타민들의 활동은 눈에 띄게 감소하게 됩니다. 성종 17년 여진족이 채타민들이 활동하던 장소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채타민들은 더 이상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활동 범위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임진왜란 시기에는 채타민들이 다시 활약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때는 채타민들의 역할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전쟁 중에는 적의 목을 베어오는 것이 중요한 임무였는데 채타민들은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채타민들은 점차 역사 속에서 그들의 자리를 잃게 되었죠. 오늘은 조선의 비밀스러운 스파이, 채타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들은 조선의 안보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적의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했지만 그만큼 위험이 따르는 직업이었습니다. 세종대왕 시기에는 채타민들의 활약이 돋보였지만 시대의 변화와 함께 그들의 역할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조선의 국경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분명히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조선의 역사 속에 숨겨진 채타민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흥미로웠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역사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